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 문화톡톡 권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해 아주 의미 있고 행복이 가득한 합동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평택시 새마을 합동 결혼식인데요. 제18회 평택시 새마을 합동 결혼식이 지난 2일 장안 웨딩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평택시 새마을 회장님의 주례와 여러 관계자 및 합동결혼 대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혼식은 촛불점화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굳건히 하는 혼인서약 그리고 성혼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또 기념품 전달, 행진순으로 식이 이어져서 결혼하는 부부의 영원한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거 부부를 대상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결혼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합동결혼식은 매해 평택시 새마을회와 새마을 부녀회의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 6쌍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31쌍이 결혼식을 거행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행사 소식을 들으니까 저까지 뿌듯하고 또 이렇게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 시민들을 뒤에서 응원해주는 지원군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까지 든든해지는데요. 화촉을 밝힌 6쌍의 부부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내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가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으실 책은 이선정 이하영 작가의 내 생에 전하고 싶은 마지막 희망 메시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유명인들의 마지막 모습과 또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담아낸 책인데요. 책 제목과는 사뭇 상반되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소중한 날, 장 도미니크 보비. 그는 열심히 살았다. 자기가 장애인이라서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했다. 나는 단지 아주 나쁜 번호를 뽑았을 뿐 장애인이 아니다. 로크드인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육체 속에 정신이 갇히는 병.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이 마비되는 그 병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복권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걸리기 희박하다. 그 어처구니 없는 운명 앞에 놓였던 그는 자신을 장애인이라 한탄하는 대신 단지 아주 나쁜 번호를 뽑았을 뿐이라며 받아들였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장 도미니크 보비.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가 됐을 때 그는 자신이 누렸던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었다. 아이들을 볼 때면 가슴은 더욱 메어졌다. 중학생인 아들은 아빠의 입에서 연신 흘러내리는 침을 닦느라 분주하고 어린 딸은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는 두 팔로 목을 감싸 안으며 우리 아빠를 연발하는데도 아빠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으로 생애 기록을 남겼다. 왼쪽 눈을 깜빡이는 횟수로 알파벳을 정하고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어 나갔다. 왼쪽 눈은 빨갛게 충혈됐고 극도의 고통 속에서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 15개월 만에 자신의 마지막 책, 잠수복과 나비를 완성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만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손을 움직여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주위에 감사할 것 천지인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빼앗겨 가진 것의 의미마저 퇴색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아있는 날들은 모두 소중한 것을 사는 동안은 모르고 산다. 장 도미니크 보비. 그에게서 위대한 끈기와 의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의 소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마디에서 그의 마음을 전부 읽어낼 순 없지만 우리도 무언가를 도전하고 나아갈 때 실패가 있더라도 혹은 절망이 있더라도 끝까지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장애와 시련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절망에 빠져 눈만 뜨고 있다가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20만 번의 노력 끝에 자신을 세상에 남긴 그의 의지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평생 그리운 사람, 이경혜. 동화처럼 살았던 부부가 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하여 농촌으로 내려가 농장을 가꾸며 세 딸을 키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부부가 농촌에 내려와 살다 보니 농민의 삶이란 것이 멀리서 보던 것처럼 평화롭기만 하지 않았다. 남자는 농민을 위해 노력의 대가는 정당해야 한다는 이상 실현을 위해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아내는 남자의 가장 든든한 동지였고 마음의 후원자였다. 그러나 여자는 1993년 전주 농민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전라남도 전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운전을 하던 남자는 의식을 잃었고 20날이 지나서야 눈을 떴다. 여자가 세상에 없음을 알고 난 뒤 남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다시 농민운동의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전보다 더 격렬하고 매섭게 운동의 기치를 올렸다.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농민의 간절함과 세계 무역시장의 형평성보다 존엄한 농민의 땀의 가치를 부르짖으며 극단적인 수단으로 할복 자살하였다. 그의 이름은 이경혜. 우리나라 농민운동가의 한 사람이자 농민운동의 최전방에 섰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의 깊은 사랑의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멕시코로 가기 전 써놓은 글을 유족 중 한 명이 그의 소지품 속 한 권의 일기장에서 발견했다. 사랑하는 당신,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보고 싶은 당신, 내가 흔들리지 않게 당신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주오. 죽은 아내에게 쓴 편지는 붙이지 못한 채 고스란히 그의 일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올해로 나의 결혼 생활은 10년을 맞았다.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투정 부리고 못마땅해 했던 10년이다. 가장 편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소홀히 여겼던 남편이고 너무 익숙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다. 친구처럼 살고 서로 그립도록 사무치도록 살아 삶이 끝나는 날에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로 살아가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고 아내라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이경혜 열사. 자신의 일과 농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인에 대한 사랑 또한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돌이켜봤을 때 후회 없는 사랑은 없다고 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해도 언제나 돌이켜보면 후회가 남는 법이죠. 그래도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이 와닿을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고 풍성한 차례 음식과 함께할 추석 연휴에 기쁘기도 하지만 추석 차례상 차림 음식 준비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평택 시민이 직접 재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직거래로 만나볼 수 있는 평택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평택시청 앞광장과 9월 5일 안중현화근린공원, 송탄 북부문예회관 주차장에서 열릴 계획인데요. 슈퍼오닉 농특산물과 버섯, 한과, 과일 등 여러 가지 제수용품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물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 문화톡톡 권다정이었습니다.